적자, 적자, 또 적자. 이런 젠장. 석진이 책상 앞에서 노트북을 켜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빨간색 숫자들이 가득했습니다. 석진이 머리를 감쌌습니다. 팜투마켓 오픈을 일주일 앞두고 모든 것이 꼬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해숙이 들어왔습니다. 석진아. 엄마? 이렇게 일찍 왜? 해숙이 석진 앞에 앉으며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너 회사 관뒀다면서? 석진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알았어요? 서우한테 들었어. 해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 정말 후회 안 할 자신 있어? 엄마, 50억이나 받아서 사업하는 거잖아. 해숙이 석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실패하면 어떻게 할 거야? 석진이 해숙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의 걱정이 얼마나 큰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엄마, 저는 괜찮아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해숙이 소리를 높였습니다. 안정적인 직장 그만두고. 하지만 제 꿈이에요. 석진이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팜투마켓으로 정말 좋은 일 하고 싶어요. 해숙이 노트북 화면을 봤습니다. 빨간 숫자들이 그녀의 불안을 더욱 키웠습니다. 이미 이렇게 적자인데? 초기에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다고? 해숙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50억이 며칠 만에 이렇게 줄어든다고? 석진이 말을 잃었습니다. 정말로 예상보다 돈이 많이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시간을 좀 더 주세요. 시간? 해숙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돈만 더 나갈 거야. 그래도. 석진아. 해숙이 석진을 바라봤습니다. 엄마는 너무 무서워. 해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빠랑 이혼한 지 얼마나 됐는데. 이제 너마저 실패하면 어떻게 해. 석진이 어머니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이혼 후 모든 것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아들마저 위험한 선택을 하고 있으니 엄마 믿어주세요. 석진이 해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꼭 성공해서 엄마 편하게 해드릴게요. 해숙이 석진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의 눈에는 확신이 있었지만 동시에 불안함도 감춰져 있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 해숙이 속으로 걱정했습니다. 그때 석진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석진 씨, 큰일 났어요. 서우의 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투자자들이 철회한다고 해요. 석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당장 만나자고 해요. 전화를 끊고 석진이 해숙을 바라봤습니다. 해숙의 얼굴에는 그래, 이럴 줄 알았어라는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됐어. 해숙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될지 지켜볼게. 하지만 실패하면. 해숙이 문 앞에서 돌아섰습니다. 그때는 엄마 말 들어야 해. 해숙이 나가고 석진이 혼자 남았습니다. 노트북 화면에 빨간 숫자들이 더욱 선명해 보였습니다. 정말 잘못된 선택이었나? 석진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같은 시간 경찰서 조사실. 무철이 차가운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앞에는 2명의 형사가 서류를 들고 앉아 있었습니다. 한무철 씨. 형사가 무철을 바라봤습니다. 장태풍 계좌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무철의 손에 식은땀이 났습니다. 들켰나? 네. 장태풍이 검거되기 직전. 형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의 계좌에서 큰 돈이 인출됐어요. 무철이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그래서요? 장태풍 계좌에 있는 돈은 왜 건든 겁니까? 형사의 날카로운 질문에 무철이 당황했습니다. 저는 모르겠는데요. 모른다고요? 다른 형사가 무철을 노려봤습니다. CCTV에 당신이 나와 있는데? 무철의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정말로 CCTV에 찍혔다면 그게 아니라 정확히 말씀하세요. 저는 피해자예요. 무철이 발버둥 쳤습니다. 장태풍한테 당한 거라고요. 피해자가 왜 가해자 계좌에 손을 댔겠어요? 형사의 논리적인 추궁에 무철이 말을 잃었습니다. 정말로 설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장태풍을 이용해서 규태를 압박한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한무철 씨. 형사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장태풍과 공모해서 규태 씨를 속인 거죠? 무철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어떻게 이것까지 알고 있지? 아니에요. 무철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진짜 피해자라고요. 그럼 증명해보세요. 증명? 장태풍과의 관계를 명확히 설명하세요. 무철이 말을 잃었습니다. 장태풍을 붙잡아서 협박한 것을. 그걸 설명할 수는 없었습니다. 시간 드릴게요. 형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은 통하지 않을 거예요. 다른 증거들도 많거든요. 형사들이 나가고 무철이 혼자 남았습니다. 조사실의 차가운 공기가 그를 압박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가? 무철이 고개를 떨고 왔습니다. 그때 조사실 문이 열렸습니다. 미자가 들어왔습니다. 무철아. 미자야. 미자가 무철에게 달려와 안았습니다. 괜찮아? 미안해. 무철이 미자 품에서 중얼거렸습니다. 또 이런 일로. 됐어, 그런 말 하지 마. 미자가 무철을 달랬습니다. 변호사 선임했어. 정말? 응, 최선을 다해볼 거야. 미자의 말에 무철이 조금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위험할 수도 있어. 무철이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오전 9시 법무법인 사무실. 내식이 변호사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무철이 보낸 고소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김대식 씨, 상황이 좀 심각해요. 변호사가 서류를 보며 말했습니다. 무철 씨가 절도죄로 고소했는데. 절도라니요? 대식이 펄쩍 뛰었습니다. 제가 언제 절도를 했다고요? 복권을 가져간 것을 절도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건 제가 산 거라고요. 대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증거가 있나요? 변호사가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구매 영수증이나 목격자라도. 대식이 말을 잃었습니다. 복권을 산 지 너무 오래되어서. 영수증도 없고 목격자도. 그게 어려우시겠지만. 변호사가 대식을 바라봤습니다. 최대한 증거를 찾아보세요. 아니면 합의를 고려해보시고. 합의라니요? 당첨금의 일부를 돌려주는 조건으로. 대식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무철이 그놈. 정말 끝까지 가려는구나. 그때 대식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대식 씨. 큰일 났어요. 병원 간호사의 급한 목소리였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혜숙 씨가 쓰러지셨어요. 대식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응급실에 계세요. 빨리 오세요. 전화가 끊어지고 대식이 변호사를 바라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급한 일이. 가보세요. 변호사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송건은 나중에 상의해요. 대식이 급히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무철과의 소송도 걱정되고 혜숙의 상태도 걱정되고 왜 이렇게 한꺼번에. 대식이 택시를 잡으며 생각했습니다. 같은 시간 규태의 부동산 사무실. 규태가 신문을 보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평상시와 다를 바 없는 아침이었습니다. 그때 직원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야? 뉴스 보세요. 직원이 TV를 켰습니다. 뉴스 화면에 장태풍의 얼굴이 나왔습니다. 투자 사기 혐의로 장태풍 검거. 피해액 수백억 원 추정. 규태의 손에서 커피잔이 떨어졌습니다. 뭐라고? 장태풍은 가짜 투자 상품으로 다수의 투자자를 속인 혐의. 현재 수사기관에서 피해 규모를 조사 중. 규태의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장 대표가 사기꾼이었다고. 사장님 괜찮으세요? 직원이 규태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규태가 겨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절망적이었습니다. 내가 투자한 돈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규태가 급히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장 대표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현재 사용하지 않는 번호입니다. 규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정말로 모든 것을 잃은 건가? 사장님 정말 괜찮으세요? 나가 있어. 규태가 직원을 내보냈습니다. 혼자 남은 사무실에서 규태가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장 대표는 사기꾼이었고
자신이 투자한 돈은 모두 날아갔고. 그럼 대운 빌딩은? 규태가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장 대표에게 건물을 넘기려던 계획도 모두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등기 못하고 잡혀갔으니까. 규태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아직 대운 빌딩은 내 거야. 하지만 기뻐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무철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면 곧 진실이 드러날 텐데 어떻게 해야 하지? 규태가 머리를 감쌌습니다. 사기당한 것도 억울한데 친구를 배신한 죄책감까지 모든 것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그때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금옥이 들어왔습니다. 규태 씨. 금옥 씨? 어떻게? 금옥의 얼굴이 심각했습니다. 뉴스 봤어요. 아, 정말 그 사람한테 투자했어요? 규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보같이. 금옥이 규태에게 다가왔습니다. 얼마나 투자했어요? 전부. 규태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가진 돈 전부. 금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임신한 상황에서 아이 아버지가 모든 돈을 잃었다니. 어떡하죠? 금옥이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 규태가 금옥에게 사과했습니다. 정말 미안해. 금옥이 규태를 바라봤습니다. 절망에 빠진 남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어떻게 되는 거지? 금옥이 속으로 걱정했습니다. 저녁 7시 규태의 집. 규태가 급히 짐을 쌌습니다. 옷가지와 중요한 서류들을 최소한의 것들만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제 정말 떠나야겠어. 규태가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무철이 진실을 알고 있고 장 대표 사건으로 수사가 시작되면 자신의 비리도 들통날 것 같았습니다. 빨리 해야 해. 규태가 서둘러 움직였습니다. 그때 현관문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딩동딩동. 규태가 멈춰 섰습니다. 누구지? 이 시간에. 인터폰을 확인해보니 금옥이 서 있었습니다. 금옥 씨가 왜? 규태가 문을 열었습니다. 금옥 씨 무슨 일이에요? 규태 씨. 금옥의 얼굴이 단단했습니다. 어디 가려는 거예요? 규태가 당황했습니다. 금옥이 자신의 계획을 눈치챈 건가? 뭔 소리예요? 가방 싸고 있잖아요. 금옥이 규태의 집안을 봤습니다. 정말로 이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잠시 여행을. 거짓말하지 마세요. 금옥이 규태를 노려봤습니다. 도망가려는 거죠? 규태가 말을 잃었습니다. 금옥이 너무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금옥 씨. 저 때문이에요? 금옥이 자신의 배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제가 임신했다고 해서 부담되세요? 아니에요. 규태가 급히 부인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금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혼자 도망가려고 해요? 규태가 금옥을 바라봤습니다. 이 여자가 자신을 정말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임신한 몸으로도. 금옥 씨 사실은. 규태가 입을 열려던 순간 현관문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더 급하게. 딩동딩동딩동. 규태와 금옥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누구지? 규태가 인터폰을 확인했습니다. 진태가 서 있었습니다. 진태의 얼굴이 심각했습니다. 형. 진태가 문 밖에서 소리쳤습니다. 문 열어. 급해. 규태가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었습니다. 진태가 헐레벌떡 들어왔습니다. 형, 큰일 났어. 무슨 일이야? 무철이가 형을 찾고 있어. 진태의 말에 규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 방금 전에 왔어. 진태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부뚜막에 와서 형 어디 있냐고. 무철이가? 응, 표정이 장난 아니었어. 진태가 규태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형, 무철이랑 무슨 일 있어? 규태가 말을 잃었습니다. 무철이 진짜로 모든 걸 알고 있는 건가? 형. 진태가 규태를 불렀습니다. 대답해. 금옥도 규태를 바라봤습니다. 뭔가 심각한 일이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규태 씨, 무철 씨랑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규태가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사실은. 그때 또다시 현관문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급하고 강하게.
쾅쾅쾅. 세 사람이 모두 긴장했습니다. 무철인가? 규태가 인터폰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화면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누구지? 쾅쾅쾅.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더 강해졌습니다. 규태야. 나다.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철의 목소리였습니다. 문 열어. 규태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정말로 무철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하지? 규태가 중얼거렸습니다. 금옥과 진태가 규태를 바라봤습니다. 규태야. 무철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렸습니다. 안에 있는 거 알고 있어. 나와. 규태가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 것 같았습니다. 도망갈 시간도 없고 변명할 방법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하지? 규태가 절망적으로 생각했습니다. 무철과의 마지막 대면이 드디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규태의 집 현관 앞. 무철이 문을 두드리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규태야, 언제까지 숨을 거야? 무철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나와서 얘기하자. 집안에서 규태가 진태와 금옥을 바라봤습니다. 너희들은 나가 있어. 형. 진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을 거야. 규태가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잠시만 나가 있어. 금옥이 규태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여기 있을게요. 안 돼. 규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위험할 수도 있어. 하지만 제발. 규태가 금옥에게 애원했습니다. 아이 때문에라도. 금옥이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심하세요. 진태와 금옥이 뒷문으로 나가고 규태가 혼자 남았습니다. 깊은 숨을 쉬고 문을 열었습니다. 무철이 서 있었습니다. 예전과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차갑고 분노가 가득한. 무철아. 규태야. 무철이 규태를 바라봤습니다. 오랜만이네. 그러게. 들어가도 될까? 무철의 목소리에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규태가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거실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침묵이 흘렀습니다. 규태야. 무철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얘기 좀 하자. 무슨 얘기? 너도 알잖아. 무철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대운빌딩 말이야. 규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정말로. 무철이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무철아, 그게 언제부터였어? 무철이 규태를 노려봤습니다. 언제부터 나를 속였어? 규태가 말을 잃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처음엔. 규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도와주려던 거였어. 도와준다고? 무철이 비웃었습니다. 내 건물을 가로채면서. 그게 아니야. 규태가 소리쳤습니다. 정말로 내가 죽은 줄 알았어. 그래서 그래서 내 이름으로 등기했다. 무철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42년 우정이 그 정도였나? 규태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말로 친구를 배신한 것이었습니다. 미안해. 규태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무철이 일어섰습니다. 42년을 미안하다는 말로 끝낼 거야? 무철아. 규태야. 무철이 규태를 내려다봤습니다.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사망신고 처리되어서 병원에도 못 가고 신분증도 못 만들고. 무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알아? 규태가 무철을 바라봤습니다. 친구의 고통을 직접 보니 죄책감이 더욱 커졌습니다. 정말 미안해. 미안해서 되는 일이야? 무철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어. 그때 규태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철아. 뭐해? 빌게. 규태가 바닥에 머리를 박았습니다. 진심으로 빌게. 일어서. 무철이 규태를 일으키려 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 안 일어서. 규태가 계속 머리를 숙였습니다. 용서해줄 때까지. 무철이 규태의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분노와 동시에 안타까움도. 규태야. 응?
정말로. 왜 그랬어? 무철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겼습니다. 우리가 뭐가 부족했어? 규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무철아, 말해봐. 나는 항상 너한테 밀렸어. 규태가 진심을 털어놨습니다.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뭔 소리야? 넌 건물 주고 나는 세입자. 규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넌 성공하고 나는 실패. 그게 한 번만 너보다 위에 서고 싶었어. 규태의 고백에 무철이 말을 잃었습니다. 그런 마음이었다니. 바보 같은 놈. 무철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런 걸로 뭘 알아? 규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바보 같았어. 이제 와서. 무철아. 규태가 무철을 바라봤습니다. 나 정말 후회해. 매일매일 후회했어. 무철이 규태를 바라봤습니다. 친구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분노가 남아 있었습니다. 규태야. 응. 후회한다고 해서 다 끝나는 건 아니야. 무철의 목소리가 다시 차가워졌습니다. 내가 한 일의 대가는 치러야 해. 규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철아, 제발. 대운빌딩부터 돌려받을 거야. 그리고 무철이 규태를 노려봤습니다. 법적 책임도 져야 할 거고. 무철아. 규태가 무철의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금옥이가 임신했어. 뭐? 무철이 놀랐습니다. 정말? 응. 내 아이야. 규태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발. 아이 때문에라도. 무철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금옥의 임신. 그것까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규태야. 무철이 규태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것도 내가 생각했어야지. 배신할 때 무철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변호사와 상의할 거야. 무철아. 규태가 절규했습니다. 하지만 무철은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규태가 혼자 거실에 남았습니다. 정말로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습니다. 30분 후 부뚜막. 진태가 걱정스럽게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규태와 무철의 대화가 어떻게 끝났을지. 그때 무철이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무철이 형. 진태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우리 형이랑 잘 얘기됐어요? 무철이 진태를 바라봤습니다. 진태야. 네. 규태 어디야? 진태가 당황했습니다. 방금 전에 규태와 만나지 않았나? 형이요? 집에 있지 않나요? 집에 없어. 무철의 목소리가 급해졌습니다. 어디 갔는지 알아? 진태가 놀랐습니다. 규태가 사라진 것인가? 모르겠는데요. 혹시 자주 가는 곳 없어? 무철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금옥식 카페라던가. 아, 민들레요? 거기 가봤는데 없더라. 무철이 초조해했습니다. 규태가 정말로 도망간 건가? 진태야. 네. 규태 연락되면 바로 연락해. 알겠어요. 하지만 뭐? 진태가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형이 뭔가 잘못했나요? 무철이 진태를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나중에 얘기해줄게. 무철이 부뚜막을 나서며 말했습니다. 지금은 규태부터 찾아야 해. 무철이 나가고 진태가 혼자 남았습니다. 형, 정말 어디 간 거야? 진태가 걱정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무철의 표정을 보니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때 진태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규태였습니다. 형, 진태야. 규태의 목소리가 힘없었습니다. 어디 있어요? 무철이 형이 찾고 있어요. 나 잠시 어디 좀 갈게. 어디요? 말 못해. 규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혹시 무철이가 물어보면 모른다고 해줘. 형,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진태가 핸드폰을 바라보며 고민했습니다. 무철에게 알려야 할까? 아니면 형을 보호해야 할까? 어떻게 하지? 진태가 복잡한 심정으로 생각했습니다. 규태와 무철 사이에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 같았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이 이야기를 이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